안녕하세요. 저 12주차에서는 썰기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썰기 방법에서는 그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그 샌드위치도 마찬가지 이제 이 서양 요리에 들어 거기가 이제 가깝다 보니까 자, 썰기 기본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썰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늘고 길게 썰기. 재료를 이제 가늘고 길게 이제 채를 썰기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줄리안느라고 있는데, 줄리안느는 자, 길이는 그 2.5에서 이제 5cm 정도. 그리고 이제 면은 0.15cm 정도 가는 그 네모 그 막대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 특히 이제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리아는 또 얼마큼 길이가 얼마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셨으면 내용마다 다 있겠지만은, 그리고 알루메트는 3mm 곱하기 3mm, 그러니까 5에서 6cm 정도를 성냥개비형을 채썰기를 알루메트라고 합니다. 성냥이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모양의 그 채썰기를 말하고, 바토네는 두께가 바토네로 쓰세요 하면 1.3 곱하기 1.3 곱하기 6 그런 두께로 쓸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줄리안느 보면 이제 요리할 때 보면 이렇게 줄리안느, 뭐 알루베트, 바토네 이런 크기를 쓰세요 하면 이런 크기를 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주사형 모양 썰기도 있죠. 주사형 모양 썰기는 정육면체 썰기를 말하죠. 자, 거기서 정육면체 그 썰기에서 브루노아즈가 있는데, 브루노아즈는 0.3 곱하기 0.3 곱하기 0.3입니다. 이 정도의 썰기를 가장 작은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몰 다이스는 한 면이 각각 0.6cm 정도 되는 것을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움 다이스는 한 면이 각각 1.3cm 정도 되는 정육면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지 다이스는 네모 썰기 중 가장 큰 형태, 한 면이 2cm 정도 또 되는 걸 말하죠. 그래, 콩가스. 자, 서양 샌드위치나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접하겠지만, 콩가스라는 것도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콩가스는 가로 세로 0.5cm 정도 크기를 주로 토마토에 많이 적용이 되죠. 자, 콩가스 하세요 그러면 토마토를 끄는 물에 칼집을 넣어가지고 더 끄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안에 씨를 빼고, 그래서 0.5cm 정도의 콩가스에 한다는 하세요는 주로 토마토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형 썰기에서는 특별한 모양이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정형 썰기라는 건 특별한 모양이 없는 형태인데, 찹은 재료를 아주 잘게 써는 방법을 찹이라고 하죠. 그리고 슬라이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얇게 써는 방법을 슬라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파이잔느는 장방향 다이아몬드형으로 얇게 써는 방법을 파이잔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또는 타원형 각각 면이 나타나도록 양 끝이 잘라진 그런 목구통 모양이죠. 샤또. 그러니까 양식에서는 샤또 모양을 많이 내서 활용하는 편이고요. 특히
당근이라든가 이런 모양 낼 때, 그런 이제 스테이크 할 때 앞에 내놓는 그 삼색야채라든가 더운 야채라든가 스테이크에 올려질 때 이제 사또 모양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올리베트는 이제 양끝이 뾰족한 올리브 이제 모양을 말합니다. 올리베트가 이제 양끝이 뾰족한 올리브 모양. 그리고 이제 파리지엔느는 이제 둥글고 작은 구슬형 이제 파리지엔느라고 하고, 비시는 동전 모양으로 썰어서 이제 가장자리 각을 칼로 도려낸 형태를 이제 비시라고 합니다. 비시.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요리 방법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식의 경우라든지 뭐 데친다고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데친다는 건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1분 이내를 이제 데치는 걸 1분, 시간적으로 말하면 1분 이내 하는 걸 이제 데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블렌치는 뭐 그 야채 등을 이제 끄는 물에 순간적으로 넣었다가 건져서 이제 흐르는 찬물에 헹구는 이제 조리 방법으로 이제 냄새 제거를 한다든가 조직의 연화라든가 이런 재료를 고유의 색깔을 이제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찬물로 시작하여 끓일 경우 뭐 야채, 고기 세포가 열림으로 맛을 손실할 우려가 있으나 뜨거운 물에 데칠 경우 세포막이 열리지 않으므로 맛을 이제 보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블렌치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치는 그 액체에서 이제 서서히 내용물을 익히는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 또는 이제 생선 등을 비등점 이하에서 끄는 방법으로 식품이 건조해지거나 이제 딱딱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는 뭐 70에서 80도, 위에 끓을 때는 160, 175도 뭐 이런 온도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일이라고 있는데, 보일은 물이나 그 스톡, 육수, 그래서 이제 액체를 이제 비등점까지 끓이는 방법으로 파스타, 뭐 쌀, 건조 채소 등 요리에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요리 그 방법은 다 뭐 재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이런 TV 요리 시간에도 많이 들을 포치한다, 뭐 보일한다, 뭐 이런 시머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조리 방법 뭐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머링 같은 것들은 비등점 이하에서 요리하는 방법으로 포칭 온도보다는 높으면 보일링까지 하다가 불을 약간 줄여 요리하는 방법으로 온도는 한 94도 정도이면 비교적 장시간 요리에 이제 적용을 많이 하죠. 시머는. 그리고 스팀은 이제 밀폐 용기 내에서 이제 증기압으로 재료를 이제 찌는 것으로 증기압을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며 식품 그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살로 팬 프라이도 있으면 팬에서 소량 기름, 버터를 사용하여 단시간 높은 열로 이제 볶는 요리법으로 일명 소테라고도 하죠. 그리고 스터프라이는 중국 요리에 많이 이제 이용하죠. 중화 냄비에서 기름이나 라드 볶으면서 요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딥프라이는 식품 재료를 기름에 잠기게 하는 그 요리법으로 그 조리 중 기름 온도가 강화되지 않고 그 식품을 적당히 조절해서 튀깁니다. 그래서 기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재료에 흡수되어 버리겠죠. 가장 열량이 높은 음식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 혹은 뭐 브로일이라고 있는데, 그릴링은 내가 식품의 그 표면에 그 건식열을 이용하여 그 요리하는 방법으로 뭐 그릴, 석쇠나 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직접 열로 하기 때문에 바베큐나 이제 구이에 이제 적합하죠. 특히 이제 숯을 사용하는 경우 음식의 특유의 맛을 더하죠. 불 냄새라든가 불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기 두께가 얇을수록 온도는 이제 높아야 하면 두꺼울수록 온도는 이제 낮아야 하겠죠. 그릴링은 이제 가열된 급속의 그 표면에 대고 굽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익히는 방법이고, 브로일링은 석쇠 위에서 얹은 불꽃에 직접 닿게 굽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라탱은 그 마무리 그 요리법으로 크림, 뭐 치즈, 뭐 계란 및 그 버터 등을 요리 표면에 놓고 열을 이용하여 그 표면을 이제 갈색화시키는 요리 방법이죠. 그리고 또 브레이즈는 이제 습식 및 건식열을 건식 동시에 그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온에서 식품을 이제 거슬린 다음에 그 포트에서 이제 적당량의 액체를 넣은 후에 뚜껑을 덮고 요리하는 방법을 이제 브레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베이크는 건식력을 이용한 요리하는 방법을 오븐에서 행해지는 요리법이고요. 로스팅은 이제 건식력을 이용해서 하염이나 오븐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이제 칠하면서 굽는 거고, 소고기나 뭐 닭 칠면제 이런 등을 사용하죠. 덩어리째 굽는 거를 표면에 있는 지방질 녹이어서 내부로 이제 스며드는 맛을 더해주죠. 그리고 글레이즈는 그 표면에 그 코팅을 입히는 요리법으로 설탕, 버터, 물 또는 육수를 야채에 첨가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졸이는 것이고, 물기가 거의 증발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계속적으로 흔들어 줍니다. 그럼 호박이나 뭐 당근, 무 등이 이제 적합하겠죠. 그리고 슈트 같은 경우는 팬이나 포트를 이용하여 그 낮은 온도로 그 서서히 조리하는 방법으로 고기나 뭐 채소 등의 그 사용하는 조리법이고요. 고기나 야채 등을 큼직하게 썰어서 기름에 볶은 후에 그 육수를 넣어 걸쭉하게 끓이는 것은 이제 슈트라고 하죠. 뭐 조리용 도구는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도 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조리용 도구를 이해하여 요리를 할 때 용도에 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빠르고 신속한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방용 그 소도구는 그 요리에 바로 필요한 주방 기물 의미를 하는데 장비가 그 비교적 고가이면서 오래 사용하고 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반면에 소도구는 이제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소모성이고 이제 여론이 필요하지는 않죠. 용도에 따른 구분에는 주방 조리 보면은 주방 조리용은 뭐 쿠킹 뭐 순수 조리용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칼이라든가 도마, 냄비, 프라이팬, 스텐볼 등이 이제 소모성 이제 비품이고요. 그리고 빵을 구울 때 도구도 주로 오븐 내에서 사용이 되겠고 서비스용으로서는 조리된 음식이나 음료가 담겨져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도구로 식기를 비롯해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커피 등이 테이블에 세팅돼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키친 유틸리스의 이해를 보면 가장 기본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방 도구 용도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사용되죠. 서양식, 동양식, 칼이 각기 이제 다르고 용도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서양 칼의 경우는 일반 요리용이고 고기, 절단용, 생선용, 토막 내기용, 치즈용, 과일, 속파기용, 카빙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동양식 경우에는 일식, 한식, 중식 칼로 모양과 용도가 각각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셰프 나이프는 조리 사용 칼이라고 하면 일명 프렌치 나이프라고도 하는데 요리 시 가장 광범위하게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칼로서 고기나 야채, 과일 등을 자르고 써는 용도로가 이용되죠. 셰프 나이프는 중화 요리 칼은 중국 요리를 하는 중화 요리사에 사용하는 뼈를 바르는 여러 빵칼, 기타, 버터, 고기 전용 칼, 카빙용 칼, 여러 가지 칼이 있겠죠. 칼은 그리고 이제 팬의 포트류도 보면 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팬인데 주절 팬부터 이 알루미늄 팬, 스테인리 팬, 구리팬 등이 다양하게 이제 발전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조리기구는 주방 조리기구는 이룰 수 없이 많아서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도구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요리 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되므로 이제 적장의 도구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신소재도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고 아직도 일부 소도구는 이제 주철이나 나무로 이제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무의 경우 도마, 나무 볼, 김밥용 말이 주걱 및 조리용 젓가락 이런 초밥식 힘통 등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도 보면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제 비교적 큰 공간을 차지하고 고정 형태로 사용 되고 공급되는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 가스 및 스팀을 사용하는 장비로 나눠지며 단계용, 보관용, 저장용, 그리고 요리용 장비 및 서비스용 장비 등이 이제 구분되고 있죠. 준비용 나름대로 식품 재료가 입고될 때 양을 측정하거나 물로써 오염된 것을 이제 세척하거나 요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절단, 분쇄, 세척하는 전처리용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저울 같은 경우는 뭐 주문량 입고될 때 이제 측정하죠. 그리고 작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한 작업대로부터 시작하여 밑에는 뭐 캡이 되어 있는 작업대, 이동용 작업대 뭐 등등 부착이 되어 있는 종류가 많죠. 뭐 스팀 테이블도 스팀 테이블 같은 건 요리 작업대 주변에 이제 배치되어 있죠 주로. 그리고 냉 테이블도 마찬가지 요리 작업대에 냉장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냉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싱크대는 물을 사용하여 함으로 상수와 하수로 이제 배관과 연결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공용 장비에서 보면 이제 푸드 슬라이드 재료를 원활하게 형태로 미리 만들어주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함이죠. 주로 호텔에서 이제 부처샵에서 이제 사전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 주방의 주문에 의해서 재료가 이동되게 돼요. 그래서 푸드 슬라이스 주로 이제 이런 정육점에서 많이 활용하죠. 이 기계는. 그리고 푸드 커터 같은 것도 있고 푸드 커터. 그리고 푸드 커터는 이제 분쇄된 재료를 믹싱하거나 이제 기계로 주로 뭐 빠떼나 테링, 갈라틴 이런 거를 제조할 때 혼합 반죽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커터 믹서도 있고 뭐 진공 포장기, 소시지 스토퍼, 뭐 스모킹 박스 뭐 훈제 연어, 훈제 연어를 이제 훈연법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모킹 박스에서 이제 완성을 하죠. 자, 이런 걸 했으면 이제 메뉴도 한번 간단하게 메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메뉴는 2교시에서 시작하겠습니다.